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어젯밤 늦게 미국의 물가 CPI 상승률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어제 지금 여기에는 지금 7.1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11월 달까지고요. 12월 달에 드디어 13개월 만에 6%대 상승, 6.5%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CPI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유, 장장님, CPI하고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소비가 줄어들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소비가 침체된다. 그만큼 스마트폰도 안 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된다? 꺾이고 있다. 지금 이제 8.2, 7.7, 7.1에서 6.5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6.5까지 빠르면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상승률이 5%대 후반도 나올 수 있다. 주가에는 호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이 소식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걸로 들으시는 것보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21년 같은 달보다 6.5%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1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6%대의 물가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개월 연속 CPI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에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에 오늘 또 날아가고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제 방향성이 잡혔다. 주가의 방향성,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잡혔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금리죠, 금리. 시장은 어디로 간다? 관심은 이제 금리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연준은 지난 6일 발표된 작년 12월 고용지표, 제가 좀 이따 고용지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공개된 이제 CPI, 이걸 근거로 무엇을 하냐면 2월 1일 날 열립니다. 2월 1일 날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리를 보시면 작년 이제 12월 14일 날 4.5%까지 금리를 올렸죠. 자, 이제 2월 1일 날 금리를 몇 %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로 하향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오는 2월 FOMC 때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3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또 3월 FOMC에서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가능성이 68% 반영돼 있다. 이 경우에 금리는 두 번, 2월달 한 번, 3월달 한 번 오르면 5%가 되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2월달과 3월달에 금리가 0.25%포인트씩 인상된 다음에 이제 긴축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월달 FOMC에서 0.25%포인트가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그때가 되면 또 한 차례의 주가의 상승에 큰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기대하고 있으면 그때 오히려 가격이 조금 조정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번에 FOMC에서 6.5%로 CPI가 나왔기 때문에 2월달하고 3월달에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해서 아마 5%가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선행합니다. 이게 지금 더 내려온 걸로 봤을 때는 금리 자체는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3월 달에 끝난다면 빠르면도 아니죠. 어쨌든 여름이나 올 가을쯤 돼서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임금 상승률 추이입니다.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쭉쭉쭉쭉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11% 정도 됐는데 지금 6%까지 11월 달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특히 물가를 끌어올린 요소 중 하나인 미국 근로자의 임금 오름세 이게 가장 컸는데 이게 완화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12월 달 몇 %까지 내려간지 아십니까? 지금 6%대인데 12월 달에 4.6%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임금 인상률도 가파르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9월 달에서 10월 달 내려올 때 8%에서 6%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6%에서 다시 4.6%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IT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감원 규모가 작지만 미국 기업들이 보는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미국 의회가 올 여름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실패한다면 경제적 혼란 또는 침체가 올 수 있다. 위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는 이제 요거는 가능성이 적은데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지금 오히려 저는 중국을 상당히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간 춘절 이후에 중국 소비가 갑자기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중국 경제 활동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또 폭등을 한다면 석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막 기름값 올라가고 이러면 또 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다. 그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물가가 잡히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연준이 오는 3월까지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 뒤에 인플레이션 완화 폭에 따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고 플랫하게 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